테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SSAT가 훨씬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아카데미 원장 제이슨입니다. 저희는 분당 정자동에서 국제학교 유학 관련해서 컨설팅뿐만 아니라 공부도 같이 도와드리는 유학원 겸 어학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맵 테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맵 테스트 상당히 생소하시고 이 테스트가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 맵 테스트가 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맵 테스트는 한국의 국제학교에서 주로 택하는 입학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학기마다 1년에 2번씩 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 이유는 학년별로 어느 정도의 설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받았다. 이런 식으로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이 시험을 계속적으로 보시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어머님들과 상담을 해요. 학교에서. 체두익 얘기 좀 해드리면 체두익에 6학년에 지원을 할 때 아니면 7학년에 지원을 할 때 체두익 7학년 중학교에 지원을 할 때 보면은 SSAT나 아니면은 맵 테스트를 내라고 해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팁인데 SSAT가 어려울까요? 맵이 어려울까요? SSAT가 훨씬 어렵습니다. 단어를 외워야 되는 양도 많고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맵 테스트 같은 경우는 비인가학교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번 정도 학생의 실력을 위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체두익에서 받는 거는 내가 어느 기관에 가서 받은 맵 테스트의 점수가 아니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그런 맵 테스트 점수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인가 국제학교나 국제학교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팁입니다. 맵 테스트는요, 구성이 3개로 나눠져 있어요. Language Usage, 제가 GP라고 있거든요. 조만간 이게 나오면은 제가 이것도 홍보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Reading 부분, 그리고 Math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 3개 중에 Language Usage는요, SAT의 Writing의 부분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문법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맵 테스트를 본 학생은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을 봤을 때 유리할 확률이 상당히 높으세요. 문법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서 배우는 그런 문법들이 아니에요. 이름도 라이팅이잖아요. 그리고 랭귀지 유세이지잖아요. 보시다시피 문장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문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주어랑 verb랑 agreement, 이거는 또 SAT도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단수랑 복수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해요. 왠지 아세요? 한국말에는 단수 복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사예요. 어나 더를 붙이는 건데 한국말에도 어나 더가 붙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규칙 동사들, 이런 것들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실질적인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배우면 분명히 에세이를 쓰실 때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법 부분은 점수가 잘 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규칙이잖아요. 이런 규칙만 좀 잘 알았을 경우에는 점수가 상당히 좀 잘 오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다음은 리딩인데요. 리딩은 상당히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토플 리딩, IELTS 리딩이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 있으세요. 토플이나 IELTS는 약간 교과서, 굉장히 사실적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다면 맵 테스트의 리딩은 문학 같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가 흔히 못 들어본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냥 한국에서 일반 학교만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리트레이처 디바이스라든지 뭐 이런 등등 그런 용어들을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세요. 아무리 지문을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지문 자체도 저는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디지털 SAT로 바뀌면서 맵 테스트랑 디지털 SAT랑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면 맵 테스트는 애티튜드 테스트예요. 내가 문제를 맞히면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이번에 바뀐 디지털 SAT는 내가 문제를 맞히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맵 테스트를 공부하시고 맵 테스트를 준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대학교 입시 시험인 SAT까지도 같이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이 상당히 잘합니다. 그렇지만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못해요. 수학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한국 수학이랑 미국 수학이랑 점수 매기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한국 수학 같은 경우는 답을 딱 내면 땡이에요. 미국 수학은 이 풀이 과정을 봅니다.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부분 점수 주고요. 부분적으로 점수를 계속적으로 매겨줘요. 그러다 보니 미국 수학이랑 한국 수학이랑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영어를 못해서 수학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문제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용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수학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계산 문제는 한국 학생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렇지만 이런 용어 문제 아니면 서술형 문제,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 같은 데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세요. 예전에 체두익 수학 입학시험 보면은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거를 서술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 수학이랑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어진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맵 테스트 준비하러 오시면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 긴 기간을 두고 준비하지 않아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임팩트 있게 준비들을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기본이 중요한 건 되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전 위주로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책을 보면서 발췌해서 풀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실전 감각이랑 기본 지식이랑 같이 배워갈 수가 있으세요. 맵 테스트가 몇 점 만점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일단 맵 테스트는 만점이라는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은 맞추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주도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합격선이 250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맵 테스트는 맵 테스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형화된 시험이에요. 미국 국제학교 입시에서는 이 정형화된 시험만 가지고 학생을 뽑진 않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인터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학생이 쓴 에세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선 240에서 250점 이 사이는 나와야 되는 건 맞거든요. 비인가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말도 해요. 예를 들어서 3가지 영역을 했는데 리딩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맵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보는 어떤 학원에 가서 맵 테스트를 보고 와라. 그러면은 요 리딩만 점수만 올려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또 자체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맵 테스트를 너무 못 보면 안 되겠지만 내가 뭐 너무 잘 보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지만 이 맵 테스트를 잘하는 거는 결국에는 모든 시험은요 연결이 돼 있으세요. IELTS 따르고 토플 따르고 이거는 시험을 많이 안 보고 온 사람 그리고 시험을 많이 안 가르쳐 본 사람이 나중에 이걸 다 크게 보잖아요. 분명히 뭐 시험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맵 테스트를 가리키면서 토플도 가리키고요, 듀오링고도 가리키고요, IELTS도 가리켜요. 결국에 뭐냐면 이런 커리큘럼인 거예요. 원장의 노하우에 따라서 경력이 많은 선생님한테 요 시험이랑 좀 섞어서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때 학생은 제대로 된 점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공통 부분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학생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저의 이런 내용이 아니면 저의 이런 맵 테스트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셨으면 좋아요 혹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